예전에 마틴 스콜세이지가 MCU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MCU는 시네마가 아니라 테마파크다. 물론 MCU가 영화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닌 예술성, 작가주의가 포함되지 않은 영화라는 의미입니다. 오락 영화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MCU 자체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시네마가 붙는데 시네마가 아니라고 하니 기분 나쁠만 하죠. 근데 최근 MCU 영화를 보면 마틴 스콜세이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 샹치, 블랙팬서 등등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볼거리로 하나의 완성된 영화라기보다는 시즌제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다비전, 로키,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연계를 생각하면 하나의 놀이공원에 가깝고 심지어 일정 기간마다 한 편씩 영화를 뽑아내다 보니 CG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다소 우스운 일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엔드게임 이후 플랫폼의 확장과 정기적인 영화 개봉에 의해 점차 낮아지는 퀄리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매드랜드 작품 하나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황금사자상, 골든글러브 감독상, 영국 아카데미 감독상을 얻은 클로이 자오가 과연 테마파크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망쳤길래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걸까요? 이터널스는 말 그대로 망작일까요? 제가 직접 본 결과는 글쎄요, 그냥 볼만했습니다. 지루하지도 않았고 CG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차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것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처음 이터널스가 지구로 올 때 우주선을 타고 오는데 우주선 디자인은 흡사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모노리스와 비슷했습니다. 하나의 도형처럼 생겼는데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도형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눠주는 부분에서 플라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또한 이터널스의 멤버들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것을 보아 어벤져스보다는 오히려 DC의 저스티스 리그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에게 지적 문명을 나눠주는 목적이 있긴 마련인데 인간의 집단 정신력을 우주가 작동하는 주요 원동력이 된다는 설정과 이를 위해 인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 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며 지적 능력을 준 것을 선물이라고 포장했다는 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또한 이카리스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을 따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행태를 보면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조드 장군으로 흑화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지구인을 희생해서 셀레스티얼을 창조하는 부분은 흡사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인류 보안 계획을 떠오르게 하며 이마저도 중간에 취소되는 부분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르시의 선택도 천원돌파 그랜나간처럼 인간의 생명과 의지에 대한 찬가가 나타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마저도 보류하는 선택하는 것마저도 같은 궤를 걷습니다. 이렇게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실제로 클로이 자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으며 잭 스나이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혼종 그 자체입니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천원돌파 그랜라간 의심이 들긴 하지만 설마 의도적으로 차용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인류사적 자신의 비전을 히어로 영화를 통해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진짜 만들고 싶은 것을 위해 가장 거대한 자본과 오락성으로 유명한 기업을 고른 것을 보면 클로이 자오의 야심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거대한 세계관과 기나긴 서사를 다룬 듄에 이어 이터널스까지 인문학적인 영화가 연속으로 개봉했던 것도 참 즐거웠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진짜 만들고 싶은 것을 위해 가장 거대한 자본과 오락성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잭 스나이더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엠바고가 풀리기 전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에 나온 결투 장면만 하더라도 박진감이 넘치는데 잭 스나이더가 이걸 영상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정작 영화에서 나온 것은 둘의 사상 대결과 그토록 홍보하던 둘의 대결은 세면대와 함께 마사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관객이 보고자 한 것과 감독의 비전이 달라서 나온 괴리감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사실 관객은 잭 스나이더의 개똥철학 수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터널스도 이와 같습니다. 슈퍼히어로로서 기대되는 것과 나온 결과물의 괴리감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도 클로이 자오의 비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론과 인류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근원적 질문의 대답이 절망적인 결말일지라도 이에 저항하고 사랑과 생명을 대변하여 신을 설득한다는 원대하고 인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화
신화적인 분위기와 과하지 않은 CG로 MCU가 부족했던 영상적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룩했으며 셀레스티얼이 가지고 있는 코스믹 호러 느낌과 뚜렷한 악당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여타 다른 슈퍼히어로와의 차별점을 둡니다. 데비안트도 악당이라고 볼 수 없고 아리셈도 악당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자연재해, 자연순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일어날 홍수를 대비하여 댐을 만들자 한다면 자연 파괴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그럼 댐을 지을 것인지 짓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대한 인류사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세르시를 비롯한 이터널스의 선택은 인류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한 것 역시 사랑입니다. 티아무트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이에 본인의 탄생을 저지하는 선택을 하는데 사랑이 인류의 멸망을 막는 열쇠라는 점에서 릭 배송의 제5원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티아무트의 선택이 아리셈의 결정을 잠정 보류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초월적 존재가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역시 클로이 자오가 늘 생각하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터널스는 신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는 것으로 우주의 순리와 개개인의 존재에 저울질을 해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인류 개개인의 존재보다는 우주의 순리가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세르시가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매트릭스의 네오 역시 이와 같은 딜레마에 놓여집니다. 시온을 재건설할 인간을 선택하여 인류를 존속시키느냐 아님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한 트리니티를 구해내느냐의 선택입니다. 기계와 인간의 중재자로서 네오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오는 다른 선임자들과 달리 트리니티를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세르시가 이기적인 존재라면 네오의 선택 역시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인 사랑 때문에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발터 벤야민처럼 세상을 구성하는 거대한 담론보다는 거기에서 소외되어 떨어진 파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파편적인 부분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선구자의 일입니다. 사랑은 열쇠라는 키워드는 너무 뻔한 클리셰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감정이 없는 초월적 존재 셀레스티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파편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담론은 우주의 순리일 텐데 이를 깨버렸으니 말이죠. 심지어 같은 동족인 티아무트마저 이에 설득되었으니 더 이상 무시할 파편이 아니게 되며 지구에 대한 판결도 보류한 것입니다. 사이파이는 배경 설정 자체가 철학적 담론이 되기도 하며 또한 미술이 사상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클로이 자오는 슈퍼히어로를 나타내는 배경과 설정을 단순한 영웅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세상의 중재자로 본 것이 아닐까요? 클로이 자오의 비전 방향성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의도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의도만 본다면 배트맨 대 슈퍼맨도 망작이 아닙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슈퍼맨을 제거하려는 배트맨과 렉스 루터가 있고요. 둘은 초월적인 힘에 대항하는 인간 참가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두 인물 중 한 명은 어째서 슈퍼히어로가 되고 한 명은 슈퍼빌런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화라고 봐도 되겠죠? 배트맨 대 슈퍼맨 역시 접근도 좋고 취지도 좋다만 다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관객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대체 왜 배트맨은 엄마 이름을 듣고 슈퍼맨과 친구가 되었는가? 대체 왜 이카리스는 세르시를 보고 인류를 선택하는가? 왜 이카리스는 세르시를 보며 자신의 의견을 포기했을까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오프닝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이카리스는 지구를 본 세르시에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카리스가 아름답다고 말한 대상이 지구인지 세르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구와 세르시의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카리스에게 지구는 곧 세르시이고 세르시가 곧 지구인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맞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슈퍼맨의 유언입니다. 이 세상은 내 세상이야, 네가 내 세상이야 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곧 본인의 세상이고 사랑하는 애인이 곧 지구이니 지구를 지키기 위해 본인을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카리스와 이터널스 멤버의 갈등을 푸는 해결 방법, 인물의 심정 변화 요인을 오프닝에서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배트맨 대 슈퍼맨을 떠오르게 합니다. 배트맨이 마사를 구해 라는 말을 듣고 심정의 변화가 생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배트맨은 눈앞에서 강도에게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는데 본인도 누군가의 아들인 슈퍼맨을 죽이면 강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슈퍼맨을 죽이는 것을 그만둡니다. 이카리스의 선택이든 배트맨의 선택이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낸 문제에 본인이 그럴싸한 정답도 도출해 놨으니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관객들은 감독의 머릿속을 알지 못합니다. 감독이 창조해낸 인물의 내적 심리는 감독만이 알지 관객은 모릅니다. 영상을 보고 해석할 뿐입니다. 이 영화도 자신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라는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카리스에 대한 해석 역시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과 매우 비슷하며 초월자를 죽이는 방식 역시 신화를 따온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슈퍼맨을 죽인 클립톤의 창은 롱기누스의 창을 이카리스가 태양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은 너무 높이 날아 날개가 녹아 추락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보면서 파스토스와 이카리스의 대결을 보면서 어쩌면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보고 싶었던 대결 장면을 자오가 원하는 방식으로 푼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트맨은 도구와 머리를 사용해 슈퍼맨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파스토스와 이카리스의 대결이 딱 그런 식이었습니다. 세면대로 머리 찍는 배트맨에 대한 아쉬움을 풀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장면이 히로시마 원폭 논란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대입해보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화라고 할 것까지 없는 게 정말 그 당시 과학자, 철학자, 지식인 모두 원자폭탄을 보며 인류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타르코프스키 역시 과학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존재가 인류라고 말하는 근거 역시 히로시마 원폭이었고 단 하나의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딱히 불편하진 않았고요. 의아했던 부분은 스페인의 아즈텍 침공이었습니다. 아즈텍 문명은 인신공양으로 유명한데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문화였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심장을 뽑는다든지 어린아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데 이 목적도 신을 숭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누구냐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터널스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학살되었을 때는 괜찮고 스페인 군대가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이터널스는 인간들에게 신적인 존재이니 도덕관과 윤리관도 인간들과 다를 수 있겠다만 너무 편파적인 태도 아닐까요? 또한 문명이 너무 서구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적어도 송나라나 신라 정도 언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문명을 선물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이고 그곳에 있는 백인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으니 가해자도 백인이어야 한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인신공양이 존재하는 아즈텍 문명은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수많은 식민지인을 학살한 일본 제국 또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요? 스페인, 백인이고 미국인, 백인이죠. 폭력의 주체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란 전제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영화의 인문학적 배경이니 무슨 설정이니 다 치우고 그래서 재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밝은 배트맨 대 슈퍼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 잡으셨죠? 전 배트맨 대 슈퍼맨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배트맨 대 슈퍼맨을 재미없게 봤다고 하신다면 말 다 했죠. 아무튼 이 영화를 통해 오히려 잭 스나이더의 영향력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히어로 영화계의 계륵 같은 존재일까요? 아쉬운 흥행 기록을 남긴 클로이 자오의 이터널스. 과연 클로이 자오는 이터널스2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잭 스나이더의 행보를 걸은 클로이 자오의 이터널스였습니다.